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이 산업 구조 조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부시장 김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예,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문병영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문병영입니다. 네. 예, 군산시민정책연대 강희관 준비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산시민정책연대 준비위원장 강희관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완공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사를 포함해 5천 명이 넘는 고용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업황에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재 근로자는 3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그 가운데 정규직은 500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조업 전반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무엇보다 조선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주 급감과 석유 가격 하락 등으로 장기간 불황에 빠졌고 수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협력업체까지 대대적인 대량 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만 봐도 내년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올해 말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아야만 하는 지경에 놓였다. 군산시는 본사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배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위기인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선업의 특성상 연관 있는 사업에까지 영향을 줘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지역 경제 한 축을 이루는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 업체 전반의 상황이 좋지 않아 군산 산업단지 전반에 실업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조업 전반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위기로 지적되는 조선업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력과 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 조선업의 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좀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오늘 아마 토론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군산의 현대중공업 이제 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겼던, 환영했던 그런 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시 상당한 그 규모로 조선소가 지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현대중공업 당시 지어진 그 조선소가 얼마나 그 규모가 되는지 먼저 문 교수님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현대중공업 군산 그 조선소는 2008년도에 그 작업을 시작해서 예. 이제 완공이 2010년도에 그 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제1도크, 제2도크를 건설해서 연간 한 27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만, 예. 이제 제1도크가 이제 완공이 되어서 연간 현재까지 한 13척 정도의 선박을 꾸준히 그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은 이게 내년까지 일감이 사실은 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당장의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지 일감이 부족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감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보통 이제 소개가 될 때 그 도크 규모가 이 세계 최대 규모인 130만 톤급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그 확실한 예, 맞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2008년도에 그 조선소 야드를 그 건조 설계를 할 때에
그 1도크에서 4척의 그 VLCC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예. 정도의 규모로 예. 그 대형 그 크레인으로 예. 이거를 그 건조를 했기 때문에 생산량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조선소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25만 톤급 선박 그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예. 규모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25만 톤급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일반인들 실감하기 좀 예, 어려운데. 25만 톤급 그 배 정도이면은요, 이제 이 25만 톤은 이제 탱크 이게 원유를 운반하는 가장 큰 사이즈의 그 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VLCC 같은 길이만 거의 한 300m 정도고 폭이 300, 예. 폭이 약 한 100m 정도에 이르는 그런 정도의 그 선박이기 때문에 예. 초대형 선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장 몇 배는 되겠는데요? 예, 예. 학교 뭐 축구장 보통 축구장을 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 축구장을 한 20개 정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그런 선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현대중공업 군선 조선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딸린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도 있고요. 그 군산에는 어쨌든 조선업이 꽤 이제 전라북도 중에서는 그냥 몰려 있는 편인데 군산에 있는 조선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좀 그 부시장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2008년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공장 건설을 시작한 이후 예. 군산시에 많은 어떤 협력사들 기업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현재 군산시에 조선업 관련 기업이 예. 120에서 150여 개 정도 입주해 있고 예. 약 5,960명 정도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이 중에 사내 협력은 38개사 한 3,700명 정도가 되고 예. 사회 협력은 141개사 한 1,500명 정도가 예,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따지면 회사 개수로만 따지면 한 180여 개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회협력사 중에 예. 한 60여 개 정도는 예. 이제 공무나 이런 수송 장비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어떤 사회협력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폭넓게 예. 잡으면 그렇게 볼 수 예, 있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관련 업체가 꽤 많다. 물론 그 중에는 좀 아주 적은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예. 꽤 큰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개수로 그렇습니다. 잡으면 꽤 그 정도 된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어쨌든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에 관련돼서 그 일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박정희 의원님? 자체 현대 직원은 한 760명 정도 되고요. 현대중업 네. 예, 본사 직원이라고 본사 직원이라고 예, 예.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내 협력사들은 한 38개사로 해서 한 3,700명 정도. 예, 예. 또 사회 협력사가 141개사로 약 1,500명 정도. 그래서 전부 다 5,96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5,960명, 6,000명 가까이 네.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산에 있어서 지역 경제에서 조선업이 그 미치는 영향 또는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혹시 이걸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때 아니면 다른 설명으로 좀 가능할까요? 그 교수님? 예, 군산시에서 그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군산시의 그 오식도동이라든지 그 산업단지공단 내에 배치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떤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현대중공업에 관련돼 있는 그 블록 업체라든지 또는 그 관련 기자재 업체 이런 그 기업들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예. GM 자동차의 예. 어떤 1차 납품 업체라든지 관련 예. 업체들,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아의 예. 건설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이제 타타 대우 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종의 그 부품 업체들이 그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조선 관련 그 업체는 현대중공업에 관련돼 있는 관련 그 업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중소형 조선소가 한 두세 곳 있습니다. 삼원중공업이라든지. 예.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그 업체들이 또 그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예. 외에
자, 해양 레저 장비라든지 레저 보트나 어선을 만들어서 또 생업을 유지하는 이런 그 조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산 시내에서 실제로 이제 이 조선해양이라든지 해양 레저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정확하게 그 데이터하는 산단이나 이런 데서 그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조금 전에도 박정 의원님도 말씀하셔 주셨습니다만 물론 이게 좀 비정규직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몇 명이다 딱 떨어지게 그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많이 잡으면 6천 명 안팎까지 이렇게 근로자가 종사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전 군산시뿐만 아니라 이 전라북도 경제에도 꽤 많은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 교수님께서 말문을 트신 김에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흔히 이제 그걸 전후방 그 연관 효과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네. 뭐 그 나무가 큰 줄기가 하나 굵은 줄기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뻗어나가는 굉장히 그 많은 잔가지들이 있게 마련인데 네. 그런 잔가지가 굉장히 많은 산업 중에 속하는 게 조선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조선 산업은 이제 이 전방 산업과 그 후방 산업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은 역시 해운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해운이나 관련 그 선주들이 배를 발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선소에서 그를 수주를 해서 이제 배를 건조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게 이제 대부분 철판입니다. 예. 철판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예. 그걸 커팅하고 용접하고 또 설계를 하는 이런 인력들이 종합적으로 구조물을 조립하는 이런 예. 그 조립 종합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군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삼원중공업 또는 연수조선 같은 이런 중대형 조선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실제로 블록을 만들어서 납품한다든지 또는 엔진 관련된 기자재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든지 예. 또는 여러 가지 의장품들이 이 선박의 그 갑판이라든지 이제 엔진 관련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의장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그 가짓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업체들은 후방에서 배를 실제로 건조해서 완성하는 조선소에 그 납품을 하면서 기업을 영위하는 그런 그 업체들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 이런 측면의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쭤본 것은 그 군산에서 이제 조선업이 차지하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건데 그만큼 관련 업체가 상당히 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그 물려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네. 많이 있다. 그걸 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네. 제가 여쭤본 거고. 흔히 뭐 그 자동차를 이 기계공학의 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조선도 그에 못지 않을 수 있겠군요. 예, 조선산업은 종합 그 기계 장치의 그 종합 조립 산업의 표현을 하자면 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회사가 할 수도 없고 예. 뭐 한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종합 장치 그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 그 선박 설계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 사람 또는 용접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를 해야 되는 분, 그 다음에 금융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 또는 여러 가지 뭐 지자체라든지 기관에서 또 해줘야 되는 이런 서비스 관련된 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산업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예. 큰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뭐 금속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도색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집합돼야지 가능한 산업이다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강희관 위원장님, 그 조금 그 군산에서 이 조선업 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오랫동안 이제 군산에서 터잡아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분으로서 네. 어떻습니까? 군산에서 조선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현대중공업이 군산 들어올 때는 군산 시민들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예. 기대가 컸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창출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군산 시민들의 체감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대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세계 조선업의 이제 불황으로 인해서 군산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도 지금 불안함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예. 부시장님이나 교수님이나 우리 박정희 의원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위에 그 연결하는 공업이나 상업이나 물류,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파급 예. 효과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적인 추세가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할 거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하고 지자체가 이거 적극 나서줘야 된다. 예. 시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대그룹에서는 움직일 방법은 정치권하고 지자체일 수밖에 없다, 힘이.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이면 그래도 가능성을 얻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우리 정치권, 특히 지자체에서는 이제 군산 현대중공업 염제 협력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대책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이 세계 이제 구조적인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럴 때에 그분들에 대한 이제 떠나는 것을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그분들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 교수 말씀 새로운 그 유사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구성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분들 막상 떠나는 것보다는 군산시가 새로운 어떤 창출로 새로운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시가 나고 정치권이 나섰으면 좋겠다. 예. 시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대중공업까지 만약에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군산 시민들이 미친 영향 또 충격파가 상당히 큰 걸로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군산 또 부시장님 나오셨고 예. 또 우리 시의원님 또 우리 예. 박재민 나오셨고 교수님 나오시기 때문에 예. 정치권이나 우리 지자체 또 시의원 할 것 없이 여기에 총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충격파가 최소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불안감이 좀 그 증폭되거나 좀 커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군산에서 조선업이 차지하는 위치, 조선업의 현황을 좀 알아봤다면 그런 불안감이 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결국 이제 잘 돌아가려면 수주를 잘 받아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 교수님께서 이제 13척 정도 현재 그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제 이렇게 군산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13척을 언제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17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 예, 17년 상반기까지는 일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이후는 뭐 점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예. 13척 정도면 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까 그 1년에 지금 13척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현대중공업이 갖췄다고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그건 뭐 풀로 이렇게 다 찬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조선소의 그 어떤 건조 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의 그 본사와의 어떤 군산 조선소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수주 자체는 현대중공업 그 자체에서 하는 거고 군산 조선소는 그걸 받아서 이렇게 예. 건조를 하는 예. 건조 생산 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주가 현재의 그 배정이 되어 있는 물량이 한 13척 정도. 그래서 예. 내년 정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예. 이제 물량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선박 수주라는 게 굉장히 그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선박을 수주하는 그 구조는 이제 그 선주가 그 발주를 해서 조선소에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내고 그다음에 견적가가 맞으면은 이제 가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선박 이 수주하는 그 관계는 중국과 일본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이게 그 리펀드 개런티라는 그 선수금 환급 보증을 그 은행권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금융권이라든지 이 그 금융 관계자들이 사실은 그 선박의 가격이 굉장히 그 고가이기 때문에 예. 뭐 그 큰 선박은 뭐 1조 뭐 예, 예, 몇천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 금융권에서 쉽게 그걸 알지라 그러는데요. 예. 알지에 대한 환급 보증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그 가계약을 하고 선박 수주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금융권에서 그거를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예. 조선소에서는 실제로 본계약을 체결을 못하고 취소가 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뭐 기회가 됐으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그 자국의 배를 많이 소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RG를 요구를 선주가 요구를 하지만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평화가 지속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엄격하게 선주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RG를 요구를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보증을 해줘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선주가 그 걱정하는 그 선박의 근조 기간을 보통 1년에서 2년으로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지급 보증을 받아 중국 정부에서 보증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심하고 많은 수주를 그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중국의 그 조선소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외국의 선주들은 준전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년 동안의 장기간의 배를 자기들이 고가의 배를 그 대금을 주었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금 환급 보증을 꼭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몇천억 되는 선수금 환급 보증을 금융권에 신청했을 때 금융권이 그걸 해주느냐? 잘 안 해줍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해주기 때문에 선박 수주가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본 계약이 체결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빅3 조선소라든지 특히 중소형 조선소들이 선박 수주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상황이 여기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더 금융권에서 위축이 되고 이 굉장히 이 RG라는 게 이 고가의 어떤 그 상품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뭐 정책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수주가 구조적으로 잘 안 돼.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성과가 낮더라도 지금은 일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 거의 한 7, 80%가 거의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런 RG라는 이런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소화를 못 시켜주는 그런 그 맹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수주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올해와 예를 들어서 2017년도까지 뭐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는 분명히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항상 나쁠 수만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2018년도에 저희들이 보통 전문가들이 예측을 할 때 2018년 정도에 조선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그 발주가 될 건데 그러면은 예. 2017년 중반이나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조선소의 기술들이 거의 세계 그 인류의 탑 클래스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주가 빅3 조선소는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조선소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각종 그 대응 방안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도 나왔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굉장히 어두운 조선업의 미래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박정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지금 아주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현재 지금 군산공장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 하반기에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현실을 가지고 있고 예. 현재도 역시 군산공장이 구조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40에서 50명 정도를 구조조정을 하고 또한 지금 4월 26일 날은 이미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 2,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들은 필수 인원이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을 했던 휴일 근로나 연장 근무를 일절 다 없애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급여는 감액될 것으로 뻔하고 예. 그것은 지역 경제에 영향력을 줄 걸로 지금 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2, 3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티느냐. 정말 인원 감축을 해서 그 근로자들을 전부 다 뭐 사직을 하게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가 아니고 교수님 말씀대로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버틸 수 있는 방안을 국가와 지방대체와 기업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버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무작정 지금 일감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원 감축만을 해서는 거기에서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 설로는 울산하고 울산공장에 군산이 합병된다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는 울산공장 같은 경우는 약 60% 이상이 정규직이에요. 예. 40%가 비정규직이에요. 예. 근데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80%가 비정규직이고 20%밖에 정규직이 아닙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공장은 어려울 것이 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단단히 해놓지 않으면 군산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이를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군산이 2016년 지금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을 때 2월 말에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예. 뭐 생산액이 약간 이런 철강이나 이런 조선업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그런 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이미 13.5%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그리고 수출량 역시도 14.5% 정도가 감량을 한 원인이 바로 이런 철강이나 조선업 문제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되는 이러한 경기는 시민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벌써 2월 말에 전년 대비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연쇄 사슬처럼 엮여 나가면 군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예.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역시 좀 길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죠. 문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길게 내다보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특근이라든지 잔업 그런 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군산시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부서 감축을 뭐 100여 개를 하고 인력 감축 3천여 명 한다고 하고 예, 현대중공업 전체적으로 아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예.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사 차원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은 금년 4월 26일 날 임원진 25% 감원, 사장단 급여 전액 임원 50% 급여 반납. 예. 5월부터 주말과 공휴일, 휴일 근무 연장 근로를 중단하고 예. 사내의 행사 시설 투자 보류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군산 공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4월 29일 날 예. 임원이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원을 했고 예. 소장을 군산 조선소 소장을 전무급에서 이제 상무급으로 예. 이렇게 소장 직급을 예. 좀 낮춘 상황이고요. 예. 지금 네, 확실히 발표된 사항은 이런 부분이고 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박정희 의원님 지역 경제의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 물량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는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수주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부분은 예. 경기 어떤 유가 회복이나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고 예. 현대중공업 자체의 노력,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란에 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노력들이 예. 먼저 중요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런 어떤 만약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발표됐을 때는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고용과 관련된 대책, 자금과 알겠습니다. 관련 예. 대책 예.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예. 또 지자체 차원에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 지방세 유예라든가 세무조사 유예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논의가 더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 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대응하는 예. 것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일감 수주 역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박정희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또는 그 외의 하청업체들이 특근이라든지 잔업 이런 것들이 꽤 그 전보다 감소한 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발표 전까지는 예. 그대로 했었습니다. 예. 이제 지금 휴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예. 근데 이 발표 이후에는 예. 이제 현대중공업 전체 차원에서 예. 조치가 이루어진 거니까 예. 군산에서도 지금
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 예, 되었습니다. 그게 아까 3월 며칠자라고 하셨죠? 4월 26일. 4월 26일자요.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된 걸 보면 그 군산 조선과 관련된 근로자 수가 한 5천 명에서 한 3천 명, 한 2천 명 줄었다 이런 보도도 사실 있었는데, 그건 그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예. 군산 조선소가 그렇게 2,00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약간 좀 그 보도가 좀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지금 현재 중공업 차원에서도 근무를 좀 시간을 좀 줄이고 인력도 앞으로 좀 여기 군산 그 직원도 정규직을 아까 한 40명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어쨌든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어떤 그 재작년에 어떤 적자, 그 영업이익의 그 적자를 낸 이런 상황에서 예. 그 회사의 그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또 어떤 그 현대중공업의 세계 1위라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현대중공업의 위상, 이런 거에 걸맞는 그 회사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잔업을 줄인다든지 일요일 특근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는 그 회사의 그 인건비가 잔업을 하면 굉장히 1.5배, 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재분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회사의 그건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 아무튼 그 일정 부분 뭐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이나 다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우조선이 그 뭐 저가 수주를 해서 현재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일감이 현재 수주 잔량이 줄어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뭐 이렇게 뭐 언제까지 수주 잔량이 사실은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회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감축하고 또 일의 일의 잔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일정 부분 있는 거는 그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이게 다른 그 제조업체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지혜롭고 다 관련된 그 기관이나 또는 그 업체들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이 기간을 슬기롭게 잘 그 넘기면은 2018년 뭐 이 무렵에는 굉장히 그 우리가 준비된 그 조선소로서 많은 일감을 확보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날 걸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려운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 위기를 너무 증폭시켜서 스스로 자멸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그 이해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강혜관 위원장님, 그 지금 박정희 의원님 말씀 따르면 한 40명 정도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원청업체가 그럴 정도 되면 하청업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를 데리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경실련 전 집행위원장에서 이제 그동안 연구관으로서 많은 지역 경제를 연구도 하고 또 자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군산 지역의 택시들 늘어서는 거 보면 군산 지역의 현재 경제 지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부시장님, 우리 교수님, 의원님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세계 어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조선업이 거둘 수 없는 어쨌든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 군산시가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은 기회가 또 다른 찬스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파구 어떤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다 바라는 것은 군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그 시민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애증을 갖고 손잡아주고 그대로 새로운 업장 전환하는 방법도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군산시가 이렇게 우리 애정을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군산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 우리 회사는 어려워도 정말로 이들이 가는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들의 새로운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군산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을 같이 여기에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정치권도. 그래서 이분들이 군산시 있으면 희망의 도시고 이 현대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 교수님 말씀 2년, 3년 후면 새로운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 조선의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발전 계획이 되지 않겠냐. 이분들 떠나지 않고 새로운 업종에 잠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침에 제가 이제 몇 군데 그 철강 업체 관계자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예. 그쪽에는 약간 상승 곡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군산항 지금 부두 물량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확보가 돼서 상당히 환적한 물량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우리 그 지역 경제는 슬로우지만 그래도 희망 있는 도시다. 예. 단지 현대 중공업이 예. 세계 조선업 때문에 거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손잡고 갈 것인가 이 문제. 예. 제가 초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본사인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이 어떤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과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또 해야 되고 또 정책도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길게 가고 이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어줘서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정리를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 조선업의 이제 현실을 좀 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근로자 수가 현재까지 줄어든 사실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본사 직원이 한 5, 60명 정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나 이런 곳은 더 많이 줄어들 지금 가능성이 네.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무 시간이 좀 단축되거나 좀 더 그 휴일 근무했던 것이 뭐 평일 근무로 돌려진다거나 예, 예. 이런 건 있는 거고. 수출 보니까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이게 무역입표 자료인데요. 2012년에 선박 관련 수출이 한 10억 달러였는데 2014년도에 한 3억 4천 달러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3분의 1 토막이 사실 난 건데 이것도 보면 어쨌든 그 조선업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네. 그 현실이다. 뭐 이건 분명히 그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문명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뭐냐는 또 다른 이제 문제인 것인데요. 하청업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부 하청업체 그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중에서 제일 큰 협력업체였는데 그 협력업체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문 교수님? 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제일 큰 그 1차 협력업체라고 예. 하면은 블록을 건조해서 예. 그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JY중공업, 저희들이 대련중공업, 예. 그다음에 번영중공업, 예. 이런 업체들이 예. 그 업에 그 종사를 그 하고 있는데요. 예. 그 JY중공업이 예. 이 3년 전에 여러 가지 대불공단에 원래 그 본사가 있었는데 예. 거기와의 그 대불공단에서의 그 회사의 어떤 그 경영의 어떤 위기 이런 걸로 해서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고 예. 그렇지만 군산에 있는 JY중공업은 꾸준히 그 물량을 확보를 하고 블록을 아주 그 효율적으로 건조를 해서 그 납품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블록 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품질도 우수한 걸로 이렇게 예. 생산을 해서 납품을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법정 관리이긴 하지만 그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예. 회사의 경영 상황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있는 걸로 예. 이렇게 저는 그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대련중공업은 원래 울산의 그 이영산업기계라는 곳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군산조선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같이 넘어온 그런 그 블록 제조 업체인데요. 예. 여기서도 이제 이제 2010년, 2008년도에 그 시작을 해서 블록을 생산하는데 어떤 체계적으로 야드를 구성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영업을 영위를 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외에 뭐 번영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예. 업체들은 사실은
이게 선박의 어떤 예. 구성품을 만들어주는 물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지금 현재로 어떤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위기라든지 예.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 예.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협력업체가 한 종업원 규모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그 꽤 큰 그 협력업체인데요. 상황은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경영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진단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나머지 조금 더 그보다 작은 규모의 협력업체들은 혹시 상황이 좀 어떨까요? 좀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 제가 집행위원장 전년까지 이제 하면서 상당히 지역의 소규모업체를 이렇게 좀 연구를 했습니다. 예. 세계 전반적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개발청장도 뵀는데, 군산이 그래도 전국에 지금 우리 조선업종, 철갑종 모이는 항구에 비해서는 군산이 희망의 도시다. 전반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아침에도 군산 지역에는 업체 한 15개 업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거의 70% 이상은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예. 현상 유지고 또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 시기를 잘만 견디면 예. 분명히 좋아질 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예. 때문에 예.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는 우리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마음 놓지 알겠습니다. 말고 이제는 예.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군산이 새로운 희망을 갖는 도시로 나가는 그런 어떤 지역의 문화를 만들자, 또 조성을 하자, 이런 것들 좀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나오시고 시의원님 나오시고 우리 교수님 나오시기 때문에 군산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각하면 예. 이거 또 다른 우리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에 예. 이제는 긍정적인 도시로, 새로운 예. 희망의 도시로 좀 우리가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도 좀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예. 문 교수님께 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대답을 좀 안 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선업이 이렇게 이제 어렵게 된 게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의 침체, 또 그리고 뭐 한국에서 조선업의 포화 상태, 또 중국의 추격, 이런 여러 가지가 그냥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만약에 추가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그런 걸 가정을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여파가 군산 지역에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사실은 뭐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에 이제 군산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거는 상당할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군산 조선소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다른 업종이나 이런 걸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하는 수리 조선업을 영위를 한다든지 또는 현재 일본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주를 많이 하는 원인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사실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주를 많이 합니다. 엔저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일본의 정책적인 어떤 지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주를 한 배를 다 지을 수 있느냐? 다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블록에 일부 물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용접 기술이라든지 배 블록을 생산하는 이런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받는 것도 사실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이 상당히 지금 수주량에서 원래 수주량에서 굉장히 많이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도 굉장히 2008년, 2007년 이런 때 굉장히 조선업이 호황이면서 많은 조선소를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은 워낙 많은 조선소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도 살아남으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자국의 배는 자기 나라에서 짓는다는 이런 정책을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조선업을 낮은 인건비로 인한 어떤 성과의 정책 이런 것들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번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박정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공장이
요 풍성하게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 또 지방에서 또 각각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문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선 경기의 이 부지는 뭐 일개 우리 지자체나 예. 회사에서만 노력을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예. 대규모의 그런 실직을 막기 위해서는 예.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부양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예. 국회 차원에서 조선산업 지원 방안들도 마련을 해야 예.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군산시에서 조선업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예.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 고용노동부가 빨리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미리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는 이미 평택시에서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쌍용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 이러한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대처를 해주셨고 또한 통영시에서도 2013년에서 2014년, 15년까지 이러한 고용위기 예. 지역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줬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군산시 역시도 그러한 대책들을 미리 마련을 해서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문 교수님이 얘기하셨다시피 18년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국제 유가가 지금 한 41달러 정도 되는데 예. 그것이 한 57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 중동 국가에서 알겠습니다.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예. 기대를 가지고 그때까지 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아마 그 긴밀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김양 부시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지.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군산 물량 확보입니다. 예. 군산 물량 확보 때문에 지금 군산 조선소하고 울산 본사에 계속 어떤 상황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군산 조선소 임원 또 노동조합 예. 또 이런 분들하고 또 예. 우리 시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시장님이나 지사님이 가서 물량 확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예. 울산 본사 방문해서 그 제기를 하는 부분, 시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대책 부분들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조조정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확실히 되고 피해가 확실시 됐을 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이제 건의도 하시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실 텐데 토론 중에 말씀하셨던 문 교수님께서 그 보증제도 그것도 상당히 좀 많이 파악하셔서 정부에 좀 건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RG 제도인데요. 길게 그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RG 제도 부분들은 예.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예,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그냥 국가 차원에서 그 예, 제도 개선 예. 사안 제가 그 건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좀 짧게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그 군산조선소를 울산으로 뭐 이렇게 흡수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소문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은 다릅니까? 흡수나 이런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산 조선소가 계속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가동을 하려면은 군산 조선소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예.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선 시설 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어떤 도크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접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예, 이런 기술이나 시설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예. 부분에서 경쟁력이 군산 조선소가 있다 하면은 예,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예. 물량 확보도 계속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예. 되고 예, 또 다른 어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에서도 군산 조선소는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원 부시장님의 말씀은 그걸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요. 나머지 세 분의 말씀도 미처 듣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30초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 네. 먼저 얘기하시는데 학생들 뭐 여기도 있고 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압축해서 30초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조선산업의 그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수주량이라든지 회사의 경영 회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조선 산업이 현재 그 평형수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그 CO2 그 저감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적용받아야 되는 그 선박들이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신주 물량이 그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그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배들을 또 지어 나가야 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선업이라는 위기라는 이런 그 어떤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굉장히 그 좌절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선박의 공학, 조선공학이라는 것은 어떤 뭐 언제나 우리가 화학만 누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설계 능력이라든지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군산에는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삼원중공업이라든지 연수조선 이런 중량급의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선소들도 굉장히 그 수주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조선업에서 상당히 그 일감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30초만 주문 드렸는데 시간을 상당히 추가하셨는데 두 분께는 좀 깍듯하게 좀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죠. 네, 우리 부시장님, 우리 교수님, 우리 박 의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산의 희망의 도시 늘 그렇게 보고 있던 이제 새만금도 새로운 개발의 어떤 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군산은 우리 희망의 도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아시지만 자동차, 철강, 화학, 또 기타 문화, 관광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 시나 교수님, 우리 시원님께서 해주시면 우리 군산은 아마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길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 의원님 30초 부탁드립니다. 예, 69 초래까지 해서 모셔온 현대중공업이 10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리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 군산시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임금이나 기술이나 설비 이런 것을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출 때 어려운 물량 배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의 또 고용 대란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군산시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현대중공업하고 협력사 협의회하고 군산시하고 노조하고 시민사회가 같이 모여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우울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사실은 걱정을 좀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잘 위기를 극복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기분 좋게 들리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